안녕하세요. 유니스트 가족 여러분. 건강기능식품팀의 이은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혜롭고 건강한 식사 습관인 종합 비타민 미네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년 전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비교적 수명이 긴 여성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100년이 지난 지금 평균 수명은 약 85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100년 동안을 살아가는 100세 시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100세 시대라는 단어의 숨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간을 100년을 써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동차는 보통 몇 년을 타시죠? 10년. 10년 정도 지나면 바꿀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아파트는요. 50년이 지나면 재건축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몸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자그마치 100년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1위가 무엇일까요? 네,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암입니다. 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위인 심장질환부터 4위인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모두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암과 관련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안젤리나 졸리인데요. 안젤리나 졸리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서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엄마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안젤리나 졸리는 의학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유방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예 유방과 난소를 절제해버리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했고 그 이후 안젤리나 졸리 효과로 예방적 유방 절제술 건수가 5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유전적으로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절제해야 할까요? 자, 국립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일반적인 암의 원인은 흡연, 만성 감염, 음식, 직업, 유전, 호르몬 음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 나의 의지로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흡연, 음식, 직업, 음주입니다. 이들 숫자를 모두 더해보면 약 70%가 넘습니다. 자, 여러분, 암에 걸리는 원인 중에서 70% 이상은 본인 책임, 즉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부모가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내가 걸릴 가능성은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5%이고요. 미국 국립암협회지에서는 유전자 요소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모랑 똑같은 암에 걸릴까요? 그건 바로 엄마처럼 먹고 아빠처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의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부터 타고난 유전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먹는 음식과 행동에 의해서 유전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질병 유전자를 타고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이와 같은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음식이고요. 질병의 스위치를 끄는 것 역시 음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제 오늘 무엇을 드셨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침에 안 먹거나 시리얼 또는 회사 밑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이런 것으로 대충 때웁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회사 사람들이 먹자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요즘 날씨가 좀 추우니까 칼국수 같은 것을 그냥 따라가서 한 그릇 뚝딱 먹고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 잘 먹었다, 나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배는 부르죠. 근데 어떤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섭취하신 거죠? 예, 탄수화물입니다. 자, 여러분, 배가 부른 것과 잘 먹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요? 바로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식물이나 아메바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빛이나 물로부터 스스로 영양 성분을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는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5대 영양소를 구분해서 골고루 섭취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영양소란 무엇일까요? 영양소란 좀 어렵습니다.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성장 및 다양한 인체의 생리작용 및 체내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성분으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물질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식품의 구성 물질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하고, 그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에너지 영양소라고 부르고, 여기에 물과 미네랄, 비타민이 추가되어서 신진대사를 조절한다고 해서 5대 대사조절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림을 보시면 3대 영양소가 실질적인 체내 에너지, 열량을 만들어내고, 그 외에 비타민, 미네랄은 물과 함께 3대 영양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체내의 신진대사를 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3대 영양소를 에너지로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의 조절 기능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살찐 영양실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로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이 영양소를 태워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다 살로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혈액 내에 쓸 에너지가 없으니까 또 배가 고파오도록 몸이 조절하게 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매일 식사를 하시면 결국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찐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양실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함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매일 충분한 양으로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비타민, 미네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럼 비타민이란 무엇일까요? 자, 비타민의 뜻을 한번 보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극히 중대한, 절대 필요한이라는 뜻의 비타와 염기의 아민의 합성어로서 생명 유지에 극히 필요한 유기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각종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조인자 또는 그 전구체로 작용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기화합물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1747년 영국의 군의관 제임스 린디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군함을 타고 오랜 기간 항해준 괴혈병 증세로 병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병사들을 6군으로 나누어서 음식을 다르게 먹였는데 그중 오렌지와 레몬을 섭취한 군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괴혈병은 단지 채소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먹지 못해서 생긴 것이었죠. 자, 이를 시작으로 목이 삐뚤어지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각기병 증세를 보이는 닭에게 현미를 주었더니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타민 B1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비타민을 발견하면서 비타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과 지방에 녹는 지용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 등이 있고, 수용성에는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 비오틴과 같은 비타민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몸의 많은 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몸에서 쉽게 순환작용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장은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수용성 비타민 수치를 조절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용성 비타민을 섭취하더라도 필요한 양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신체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알려진 비타민은 비타민 A, B, C, E, D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비타민 A의 기능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A는 시각, 성장, 세포 분열, 생식과 면역 체계의 보존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가장 생기기 쉬운 대표적인 질병은 야맹증입니다. 자,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비타민 B1, 티아민은 신경계, 피부, 근육, 소화기 기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부족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2의 경우 구강염, 설염, 각막염, 눈의 피로와 지루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고, 자, 부족할 경우에는 구내염, 혓바늘 등이 돋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상처를 입은 조직의 치유와 출혈 방지에 필수적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병 예방에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및 뼈 치아 형성에 특히 영향을 주고요. 부족 시는 구루병, 충치, 골다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무기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인체의 96%를 차지하는 유기물, 즉 유기물의 주성분인 탄소, 산소, 수소, 질소를 제외한 모든 다른 원소들을 통틀어서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자, 잘 아시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이 이에 속하고요. 이러한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약 4%를 차지하면서 체내 생리 기능 조절해 주고요.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미네랄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골격의 구성 성분으로 치아와 뼈를 형성하고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구조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밖에 철은 적혈구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이 철 미네랄 때문에 포유류의 피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네랄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지방 등을 재료로 호르몬을 합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효소의 구성 성분이면서 동시에 호르몬과 효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질의 균형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산염기, pH 균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근육 수축과 이완, 지질, 포도당 에너지 저장과 같은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자, 미네랄은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하루 100mg 이상 요구되는 미네랄을 다량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100mg 이하로 요구되면 미량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한 증상이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다량 미네랄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량 미네랄로서는 인, 나트륨, 칼륨, 염소, 황 등이 있습니다. 자, 또한 미량 미네랄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분, 아연, 불소, 셀레늄, 구리, 크롬, 요드, 망간 이런 몰리브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 미량 미네랄은 중요한 생화학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연은 신체의 발육과 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고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체의 저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칼슘과 망간은 주로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특히 칼슘의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수축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혈액 응고에도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체의 골격과 치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며 신경 안정에도 작용을 합니다. 철은 헤모글로빈의 생성 과정과 두뇌의 지적 능력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화에도 필수적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체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막아주거나 그 속도를 지연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리브덴은 철과 구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요. 철의 이용료를 증가시켜줘서 빈혈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정상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르몬과 효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비타민, 미네랄의 종류와 함량을 고려해서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도 신체의 대사 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8대 영양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식이섬유는 강조하지 않아도 유니시티 회원이라면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식이섬유를 6대 영양소라고 하고 여기에 파이토케미컬, 식물 유래 영양소를 합쳐서 7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이 7대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은 각 식물 내에 존재하는 고유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말하는데 그 물질들은 모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물질들은 식물이 스스로 강한 햇빛이나 벌레, 미생물들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섭취 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정상화,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항염의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이 함께 섭취하시면 시너지가 나는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중요한 5대, 7대 영양소를 잘 먹고 있을까요? 자, 안타깝게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16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의 과일 섭취량은 전 연령층에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의 채소와 지금의 채소는 영양소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 속 미네랄의 함유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입니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했던 영양소가 지금에 와서는 무려 19단의 시금치를 먹어야 충족되고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의 하나와 비슷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토양이 오염된 지금의 현실로 봤을 때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더미 같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과일과 채소의 영양 성분을 비교해 봤더니 토마토의 칼슘과 비타민 A씨는 1950년 대비 50%나 감소하였고요. 브로콜리는 60% 감소하였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감자의 경우인데요. 감자의 비타민 A는 현재의 감자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사과의 철분도 50년 전에 비해서 겨우 10%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과일과 채소는 과거에 비해서 겉모습은 더 화려해졌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토양이 제초제와 살충 농약으로 오염되면서 토양의 미네랄들이 모두 소실되었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서 과일과 채소의 몸집만 키우는 그런 땅으로 변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트에만 가도 보기 좋고 맛있는 채소와 과일이 넘쳐나는데 지금의 현실에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족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자, 하버드 대학에서 배부른 한 끼가 아니라 잘 먹은 한 끼를 위해서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 피라미드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제일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매일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는 것. 자, 음식과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2층으로 가면 채소와 과일 등을 많이 먹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양은 자, 손바닥 2개를 합쳐 놓은 크기의 접시로 5접시를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역시 이렇게 많이 먹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음식을 챙기고 먹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빨간색 부분에 비타민 D와 칼슘제 섭취 그리고 매일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뭘까요? 네, 바로 종합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은 내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려면 뭐 하버드 대학에서 말한 것처럼 매일 5접시를 먹어야 하는데 이를 싹 줄여서 작고 간편한 정제에 담아 골고루 잘 차려진 한 끼의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보실 때 알약 정제 형태로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속에 제대로 된 영양소를 보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베테랑 주부라고 해도 제대로 식사 한 끼를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보통 한 30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내 입속으로 물과 함께 꿀꺽 삼키는 데는 단 10초면 됩니다.
이 간편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종합 비타민 미네랄로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식습관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코엘스팩의 제대로 된 영양소와 그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엘스팩은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총 23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는데 이 비타민의 가지수는 기존 제품과 동일합니다. 근데 미네랄은 항산화 미네랄인 셀렌과 몰리브덴, 크롬을 새롭게 추가해서 기존 7종에서 10종으로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로 여타 제품에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스펙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함량은 어떨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외하고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섭취량 대비 모두 100% 이상으로 충분하게 채웠습니다. 자, 기존 제품은 몇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에서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모두 100% 이상으로 설계했고, 특히 에너지, 활력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은 모두 150% 이상으로 설계했습니다. 100% 이상으로 설계된 비타민들은 모두 수용성 비타민들이기 때문에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양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모두 배출되니까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자, 요즘 아주 핫한 비타민이죠. 비오틴은 손톱, 머리카락 강화 등 그 효과가 미용과 관련이 깊어서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수용성 비타민인 비오틴은 50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비오틴 제품 따로 섭취하지 마시고 코엘스팩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뉴얼된 코엘스팩은 비타민 미네랄 종류뿐만 아니라 그 함량 그리고 트렌드까지 고려한 아주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코엘스팩의 비타민 미네랄의 종류와 함량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요즘은 비타민 미네랄 종류 함량 보고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원산지를 따지는 시대죠. 자, 코엘스팩의 비타민 미네랄은 철저하게 중국산과 일본산 원료를 배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비타민 미네랄은 유럽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산이 가장 많고 이어서 스위스와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영국산이고요. 몰리브덴과 크롬은 북유럽권인 그 에스토니아산입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한국, 싱가포르, 인도, 스페인산의 원료를 사용했고 중국산과 방사선 이슈가 있는 일본산은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섭취하시면서 매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과 더불어 함께 섭취하셔야 하는 7대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있습니다. 코엘스팩에는 바로 이 식물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과 야채 추출물이 무려 28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컬러 푸드로 따지자면 화이트, 레드, 오렌지, 그린, 블랙을 포함한 5가지가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에 이어서 파이토케미컬까지 모두 완벽하게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코엘스팩입니다. 자, 이 파이토케미컬 중에서도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식약처로부터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원료가 있습니다. 바로 옥타코사놀인데요. 이 옥타코사놀은 사탕수수에 입에 존재하는 왁스류의 일종으로 아주 소량만 발견되는 귀중한 물질입니다. 자, 철새가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있고요.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능성은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것입니다. 자, 코엘스팩에서 28가지의 식물 혼합 추출물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강력한 파이토케미컬인 옥타코사놀이 8g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균형 잡힌 영양 공급 외에 활기찬 하루를 약속할 수 있는 명확한 기능성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코엘스팩에는 2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28종의 과일 야채 혼합 추출물, 그리고 지구력 증진의 기능성이 확보된 옥타코사놀까지 모두 한 포에 담겨져 있는 제품입니다. 또 정제의 종류를 보시면 이 한 포에는 2가지의 정제가 있습니다. 하얀색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함유된 비타민 정제이고요.
갈색은 옥타코사놀과 식물혼합 추출물이 함유된 파이토 정제입니다. 하얀색 비타민의 정제는 어른 그 새끼 손톱만 하고 3알이 들어있고요. 갈색은 그 하얀 정제보다 조금 크고 한 알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포에 총 4알이 담겨 있습니다. 정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목 넘김이 아주 편해서 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섭취 형태를 보시면 코엘스펙은 기존 데이와 나이트로 나눠서 하루 2포를 섭취하시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루 1포로 섭취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활력을 위한 비타민과 지구력 증진을 위한 옥타코사놀이 함께 설계되면서 이와 상충되는 나이트의 태아닌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그 R&D 팀에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련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런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코엘스펙은 어떤 분이 드시면 좋을까요? 자, 효과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의 기초 영양 관리를 하고 싶으신 그런 지혜로우신 분들은 모두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매일 영양 요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더 비타민과 미네랄이 요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등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자, 모든 약물은 체내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더욱더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더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의 분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떨어져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칼슘과 철분 이런 미네랄은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흡수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따로 섭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자, 네 번째, 식욕부진, 편식, 또 바쁜 생활로 늘 피로하신 분들. 다섯 번째, 군인, 등산, 골프 등 운동을 하거나 수험생처럼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시는 분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야근이 많은 직장인들. 이분들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비타민 미네랄이 다른 사람보다 배로 소모되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 음주 흡연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소모되겠죠. 자, 그 외에도 활력 중심의 비타민 B군이 집약된 제품을 찾으시는 분, 또 원산지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 전문가가 설계한 제대로 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고 싶은 분이라면 정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코엘스펙은 그냥 드시면 안 되겠죠.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엘스펙은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코엘스펙은 활력 비타민 B군과 옥타코사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식전과 식후 중에 언제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네, 코엘스펙은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특히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 구리 등 미네랄이 다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후에 위산이 분비될 때 그때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고 제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빈속에 섭취 시 속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코엘스펙은 얼마일까요? 네, 30포 한 달 분량이 VAT 포함 가격으로 58,300원에 32CV입니다. 코엘스펙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기초가 되는 제품이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계했습니다. 12월 5일 날부터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출시 한 달간 제품 구매 시 리플렛을 증정해 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입니다. 내가 비타민 미네랄을 챙겨 먹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바쁜 생활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소를 갖춘 밥상을 먹지 못하더라도 골고루 잘 균형 잡힌 식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의 몸을 햄버거와 같은 정크푸드가 아닌 코엘스펙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미소 짓는 아름다운 얼굴과 몸으로 관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팀의 이은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